김매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선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케미칼 관계자님 오셨나요? 케미칼 관계자님 안 오셨나요? 경북 본부장님 오셨죠? 저 다른 방에 다른 방 계세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한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사과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것 좀 우리 중앙회장님하고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사과입니다. 이게 케미칼 관계자하고 그 경북 본부장님한테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장님, 이게 정상적인 사과는 아닌 것 같죠? 예. 이게 사과 농가에게는 이제 동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쇠에 녹이 쓴 것처럼 이렇게 표면이 해서 실제로 상품성이 없는 거죠. 문경에서 올라온 사과입니다. 문경은 지금쯤이면 요 사과 양광 품종인데요. 이 양광을 가지고 백설공주가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사과 축제도 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케미칼에서 공급하는 약재를 치고 난 뒤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이유는 국감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한번 언급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케미칼 측하고 농가 측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관심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 농가가 겪는 피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라는 거를 그냥 이것을 책임을 피해 가야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1년 농사가 이렇게 된다면 농가가 겪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좀 이렇게 공감하시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깎아 먹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금융사고와 관련돼서 계속 지적을 하셨고 막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드렸던 얘기 중에 공동대출 관련해서 브릿지론, 그것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었고 그 뒤에 사실 중앙에서는 그 뒤가 아니죠. 그 전에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셨고 사전검토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전검토제가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되고 있나요? 상호 대표이사님. 예. 근데 제가요. 봤더니 이게 그 사전검토제 대상 기준이 100억 이상의 건설업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자료화면 보시면 신규 공동대출 건수가 47건인데 이 중에 사전 검토 대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수는 25건이에요. 그런데 사전 검토를 거쳐서 대출이 이루어진 건 딱 한 건이에요. 사전 검토 의뢰는 총 14건이었는데 그중에 잘못 신청되거나 서류 보강 등 반송건을 제외하면 총 2건만 검토 의견을 회신했고요. 그중에 한 건은 대출이 실행됐고 나머지 사전 검토를 통해서 걸러진 건은 딱 한 건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적지 싶어서 봤더니 이게 희망하는 건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회원조합의 어떤 강제력을 두고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중앙회와 회원조합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이거 좀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그래서 희망하는 건에 대해서만 이 사전 검토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 그 다음에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공동대출건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기준을 가지고 사전 검토를 진행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예, 내년부터는 가능할까요? 전 업종에 대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근데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딱 2명이에요. 원래 중간에 이제 이게 2명 시작하다 갖고 뭘 보니까 하라는 거예요? 사람 조달도 그렇고 해서 원래는 그렇게 좀 제약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게
일을 맡고 있느냐에 보면 따라서 이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담당하는 직원 2명 정도 가지고는 중앙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 예. 인원 보강뿐만이 아니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그 뭐 지금 이야기된 것 중에 내부 금융사고 문제. 중앙회장님 계속 이거 5월 7일 날 사고 발생 책임자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하겠다, 뿌리 뽑겠다 이렇게 의지는 여러 차례 밝히셨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문제 제기하셨을 때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각오를 여러 차례 밝히셨지만 실제로 중앙회장님의 의지를 관철시킬 방법은 그러면 조직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아까 우리 윤준병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조합감사처의 기능과 결국은 관계 있는 거거든요. 조합감사처가 정기감사, 부문감사 이 2가지 하고 있잖아요. 정기감사는 2, 3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부문감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인지되었을 때, 언론에 터졌을 때 이게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실제로 내부 자정작용을 충분하게 해내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호동 회장님께서 농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혁신실을 두고서 이제 좀 뭔가 좀 단호한 있게 일을 좀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는 보이셨는데 중앙회장님이 평생 하실 게 아니라면 원래 조합 내에 중앙회 내에 있는 조직의 강화 그리고 조직의 이 제대로 된 기능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기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거는 결국 감사처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감사가 지난 3년간의 자료화면 한번 봐주세요. 지난 3년간 농축협의 감사 지적사항이 64,210건인데요. 단순 계산하면 매년 1,111개 조합별로 평균 20건씩의 지적을 받은 셈이에요. 1년에. 굉장히 많죠. 그리고 조합감사처 감사 인력이 130명이에요. 이 정도의 인력 가지고 이 일을 해내기는 상시적인 감사를 해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합감사처의 기능을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임미원님, 여러 가지 사고를 걱정하시는 부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사고 이야기 너무 입이 10개라도 할 이야기 없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전산감사를 좀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인적 감사가 나가서 하더라도 그 감사 발견율도 좀 낮고 해서 요즘은 전부 다 전산으로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들여서. 그렇죠. 이게요. 조합의 감사가 일선에서는 종이 호랑이 정도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종이 호랑이로 인식이 되면은 감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나갈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부분은 아마 전산 시스템을 좀 강화해서 그렇게 인원을 그쪽으로 좀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상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